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은 부동산 개발, 소매업, 의료 서비스에서부터 호텔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마야강 취재차 거기 갔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건물이 이제 빈그룹 소유의 랜드마크 81타워였습니다. 돈만 있다면 범죄자가 숨어 지내기에 딱인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별천지라고 하더라고요. 고관 대작들이 하도 많이 살다 보니까 기술산업 분야는 크게 이제 자동차, 빅데이터,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으로 나뉘는데, 안녕하세요. 아싸아싸한의 송창섭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빈그룹인데요.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은 부동산 개발, 소매업, 의료 서비스에서부터 호텔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어방식으로 확장하는 우리나라 재벌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는 부동산 개발자이자 기업가인 팜납부엉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1993년 우크라이나에 만들어진 테크노컴이 전신인데요. 지난 2000년 미비나라는 인스턴트 국수를 만드는 식품회사로 키우더니 오늘날 베트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유럽엔 일찍부터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 냉전 시대 베트남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구소련 연방으로 많이 이민을 갔고요. 독일의 경우 과거 독일 지방에 은근히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현재 가면은 베트남 음식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빈그룹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영역은 여러분 기술산업, 부동산, 사회문화 등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라고 한다면 이제 교육, 유통 등이고요. 예를 들어 베트남 사회를 개선하게 만든 비영리 단체인 의료기관 빈맥과 교육기관 빈스쿨을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원래 베트남에서 빈그룹 하면 부동산 개발로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요. 호치민, 하노이 등 상당수 부동산 택지지구가 이 빈그룹에 의해서 개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제가 이제 베트남 호치민을 갔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건물이 이제 빈그룹 소유의 랜드마크 81타워였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아세안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인데요. 탈북민 마야강 취재차 거기 갔는데 지역 부동산 관계자 하는 말이 여기는 이제 별천지라고 하더라고요. 고관 대작들이 하도 많이 살다 보니까 경찰 등 공권력이 출동하기에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돈만 있다면 범죄자가 숨어 지내기에 딱인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여간 어디서나 부동산 부자가 대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을 한다는 것은 정부와 이권이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기술 산업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빈그룹의 이제 기술 산업 부분인데요. 지금이야 우리 기업과 격차가 크겠지만 앞으로는 모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 산업 분야는 크게 이제 자동차, 빅데이터,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으로 나뉘는데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 뭐 어디까지 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빈그룹은 베트남과 아세안을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는 것이 이제 주목할 수 있는데, 특히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벗어나 세계적인 이제 전기차 업체로 크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이제 베트남 전기차 제조 기업이죠. 이 산하기업의 빈페스트라고 있습니다. 빈페스트가 미국 증시에 상장했는데 당일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하루 동안이었지만 미국 자동차 제조 기업인 포드하고 GM, 제너럴 모터스를 넘어섰습니다. BBC 등 이제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제 나스닥 증시에 상장한 빈페스트의 시작가는 이제 주당 22달러였는데 이후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37.06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빈페스트의 시가총액은 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13조 5천억 이제 원 정도였고, 포드가 이제 그 당시에 480억 달러, 우리 돈 64조 원이었고요. GM이 4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1조 원이었는데 이것을 훌쩍 뛰어넘었었습니다. 빈페스트는 전기차 시장인 미국에서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빈그룹은
이제 모해산 빈그룹은 2017년 자동차 산업에 처음 진출한 뒤 베트남 이제 북부의 하이퐁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이퐁 공단에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지난해부터는 아예 전기차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빈페스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연간 15만 대 규모의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이 완공되면 내년부터 가동이 가능하다고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026년까지 연간 75만 대 판매가 목표입니다. 물론 빈페스트의 성공을 아직 장담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상장 이튿날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대거 쏟아지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쳤기 때문인데요. 이튿날 주가가 이제 19% 정도 빠졌습니다. 폭락세를 기록했는데 당장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새 증시에 화려하게 대비했다가 급락한 리비안, 루시드, 로스타운 모터스 등의 전철을 빈페스트가 밟을 것이라는 이제 경고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빈페스트가 이를 견디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빈페스트는 올 상반기 1억 1,300대 차량을 이제 인도했는데 전기차를 말입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가 이제 인도 차량 대수가 88만 9천 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펴게 된다면 빈페스트는 출하 경쟁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전망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낙관세보다는 이제 비관세가 앞설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도 우리 삼성과 같은 기업이 탄생할지 모른다라는 전망을 하고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앞선 방식으로 도전하는 그들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내보내면서 설마 쉽지 않아. 글로벌 기업까지 오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게 바로 10년, 20년 전에 일본 기업들이 바라보는 우리 기업의 시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 다 전수해줬는데 설마 우리를 따라잡겠어? 더군다나 한국은 우리 식민지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시간 내 세계적인 기업인 대경에는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혼혈일체가 된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빈 그룹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릴 정도로 작은 기업이지만 지금 다방면에 걸쳐서 선도해 나간다면 앞으로 장차 10년, 20년 후에는 우리와 어깨를 나란할 수 있는 기업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싸아싸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